안녕하십니까? 사장교과서 저자 주상영입니다. 저는 사장의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거쳐서 현재는 작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경영 자문, 그 다음에 코칭, 그 회사의 팀장들의 코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들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먼저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처음입니다. 사장으로서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직원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을 잘 시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장으로서 또는 임원, 팀장으로서 성장 한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성장통을 돌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분입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십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 배운 적이 있나요? 사장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일을 잘 시켜야 하나? 왜 이곳에서 일하는가? 4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강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장, 정말 배우고 사장을 하는 걸까요? 사장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사장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 등등 자유로움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야기하는 사장의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장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렇지 않으신가요?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또한 사장님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사장님들의 현 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창업을 하신 경우는 그 영역에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사업을 출발시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직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뽑은 직원이 믿고 맡길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가르치자니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버리죠. 1인 다역을 안 하려고 직원을 뽑았지만 오히려 그 직원들 때문에 시간이 더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뽑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사장님이 팀장 역할을 팀장 회의 시간에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지치게 되죠.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경험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닥친 일의 처리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할 시간조차도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슈퍼맨 의식을 불어넣곤 하죠. 하지만 두렵고 외로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질 때 조금만 더 벌고 사업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장의 현 주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에서 사장을 발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장 후보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받은 교육 이후에도 직능, 승진하게 되면 승진자 교육, 직책이 올라가면 직책 교육, 리더십 교육, 또한 사업부를 맡게 되거나 경영자 역할을 하게 되면 경영자 과정이라는 자체 수업을 받습니다. 또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 기획, 생산, 브랜드 런칭과 같은 여러 순환 근무의 기회를 받게 되고 모든 과정에는 정기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많은 필독서들을 읽죠. 수백 권 정도는 거뜬히 읽어야만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 휴먼적인 것, 그 다음에 경영 컨셉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몸에 익히고 자기 생산성을 올리는 법을 체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팀과 조직의 생산성을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푸는 능력들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통과된 분들에게 사장의 역할은 주어지죠. 보통 대기업의 부장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임원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 수준이 회사의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현실이죠.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 알지 못하는 영역에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맡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사장님들의 마음에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보시죠. 7년 전에 제가 만난 35살 된 사장님이셨습니다. 저 고백을 그대로 하셨어요. 모범 대학생으로 커져가는데 옷은 중학생 때 입은 그대로 입고 있다.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사장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분과 3년 동안 함께 문제를 풀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사장님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좋겠다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사장이 성장한 만큼 회사가 성장합니다. 이분이 80억대 함께 만나서 과제를 풀었는데 250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사장님들의 고충들을 모아 담아 올 4월에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사장교과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 주소, 사장님의 현 주소를 극복해야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해야 할 핵심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사장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일을 시켜야 하나? 왜 이곳 내 회사에서 직원들이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